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악재 뉴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꺼내 빼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악재 뉴스 파티를 지금 벌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는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사실적인 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바이낸스는 사실 B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줄여내고 있어요. 계속 줄여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근데 그 반면에 FD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순간 추가를 시키더니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을 계속 이제 페어를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BUSD는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BUSD 관련해서 페어를 상패시킨다. 무슨 특정 코인들을. 이러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같이 보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BUSD만 상패를 시킨다, 뭐 페어를 한다 그러면 바이낸스 망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특정 알트코인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FDUSD에다가 잠정적으로 페이팔의 PYUSD까지 페어가 만약에 여기서 늘어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뒷구녕에서 꿍꿍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표면만 보고 메커니즘을 보면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을 거고. 예, 보면 악재 뉴스 중에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만했던 게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점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도 계속 규제를 해준다, 수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뭐 이걸 인정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통화로 인정,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규제 허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 예전보다는 좀 오픈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CBDC 논의 속도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하반기 사용 테스트,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시세는 뭐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도 여태까지 뺀 거 다 복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CBDC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도매용이 있고 소매용이 있습니다. 소매용은 우리 대중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제가 알기로 카카오랑 같이 CBDC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지갑에 어느 순간 이 CBDC가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를 보시면 거기 자산 항목에 이렇게 쭉 보면은,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코인 리스트가 있어요. 거래는 물론 지금 현재 못하지만.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후행해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이 카카오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중국은 위챗이랑 알리페이를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할 거고, 이미 이 사람들은 DCEP라는 어떤 그 CBDC를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이나 아니면 페이페이나 이런 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이게 지금 표면상에 딱 이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건 없지만 사실은 이런 구조가 점진적으로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기사를 몇 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에 농락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8월 8일 날 비트스탬프 미국서 폴리곤, 솔라나 등 7종목 거래 중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트스탬프가 그렇게 인지도가 엄청 큰 데는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크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솔라나나 이런 코인들이 그렇게, 그죠? 인지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소에 얼마나 이 솔라나가 거래가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바이낸스가 가장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크다는 거를. 근데 솔라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1위부터 50위를 이제 뒤져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바이낸스, USDT 페어, BTC 페어,
뭐 몇 가지 페어가 있어요. 요것만 이제 요 5개 페어만 도합해도 28.01%가 바이낸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인베이스에서 USDT 기준에서 5.92%가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낸스에서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아니라고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후오비에서 거래되는 게 7.27%, OKX에서 거래되는 게 2.75%.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도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데가 바이낸스하고 후오비하고 OKX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되게 의외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 비트스탬프는 50위 안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볼륨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 좀 파헤쳐가지고 분석해서 보시면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이런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은행 위기, 재부각, 무디스부터 해가지고 피치사도 요즘에 미국 레거시 금융의 위기에 관해서 하다못해 뭐 보니까는 JP모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터지겠지만 수면 아래 분명히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새마을금고든가 뭐 저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뭐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이런 데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이 선제적으로 미리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인프라 확보를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 자, 이것도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 두나무 비상장 주식 1년 만에 반토막, 미증시 상장도 불투명.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사가 반대되는 기사가 이게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반기에 요런 기사가 나올 때는 이거를 100% 그대로 해석하시기보다 어쩔 때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까? 업비트나 미국으로 따지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가 거의 미래가 확정돼 있는 어떤 그런 데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지금은 그냥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막 이런 그런 거에 관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주식시장보다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두나무, 업비트의 가치나 코인베이스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허접할까요? 그래서 상장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서 상장을 준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 업비트가, 두나무가 상장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산층이 와해되고 있어요. 중산층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이 말한 거대로, 요대로 지금 뭐 중국에 관한 악재 뉴스가 엄청나게, 작년에 헝다 사태 있었을 때 그 기사 기억하시나요? 헝다 사태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났었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났었나요? 그리고 이제 뒤통수를 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표면상만 보고 동조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100%다 수용을 하고 100% 믿겠죠. 지금 현재 이제 상황 모든 것들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뭐 중국이나 미국의 뭐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건 중산층은 와해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내가 만약에 현재 중산층이라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만약 중산층이라면 빈민으로 하류로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인 시장은 폭락을 해 있는 현재 상황인데 과연 최선의 방법이 과연 뭘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대중이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아마 구글링 해서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지금 아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가치 부여를 안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관심도 올라가서 구글 트렌드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그쵸, 악재 뉴스에다가 ETF의 불확실성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가격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